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국일 미디어에서 나온 산부인과 톤이라는 의사가 그린 비밀인 듯 비밀 아닌 성 이야기입니다. 저자인 송동환님이 이미 프롤로그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송동화입니다. 산부인과 톤을 직접 그리고 있어요. 저도 여자로 살면서 보니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산부인과 지식이 필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더군다나 어른에게는 훨씬 더 구체적인 성 지식이 필요한데 정작 찾기는 어렵고요. 그 대부분의 정보를 인터넷 게시판이나 지식인에서 출처 모를 이야기로 얻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거기에다 산부인과 하면 뭔가 처음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곳으로 생각되니까요. 궁금한 건 많은데 무서워요. 제가 꽤 오래 산부인과 진료를 보다 보니 환자분들이 의외로 비슷한 것들을 궁금해해서요. 진료실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소소한 산부인과 지식들을 모아서 그림으로 쉽게 그려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지식들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산부인과를 편하게 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성폭행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산부인과의 특성상 드물지만 가끔씩 성폭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 신고 안 하고 조사도 안 받고 치료만 하고 싶어요. 물론 산부인과에는 성폭행이 발생했을 때 따르는 치료 매뉴얼이 있습니다. 검체를 채취해서 성병 검사를 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사후 피임약을 드리고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서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해요. 성폭행의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채취 키트는 꼭 사용해 두시는 게 좋아요. 가능한 빨리 72시간 이내에. 성폭력 응급 키트는 일부 의료기관, 즉 응급실 쪽에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파악해 두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의료적 지원이나 상담,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해바라기 센터로 연락하시면 전부 도움받을 수 있어요.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신고를 안 원하면 그래도 되세요. 신고하신다면 물론 도와드리고요. 해바라기 센터는 가장 필요한 도움을 빠르게 주는 시스템이라 꼭 필요한 사회적 장치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24시간 운영에 인력난이 심해서 재정 지원이 미흡하다 보니 거의 의무감으로 운영되는 안타까움이 있긴 하네요. 그래도 알아두시면 응급 상황에 도움이 되겠죠? 수면 마취와 프로포폴. 수면 마취하다가 저 헛소리 하면 어떡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셔도 기억도 안 나요. 산부인과는 수면 내시경보다는 적지만 나름 수면 마취를 종종 하는 과인데요. 간단한 자궁 내막 시술이나 여성 성형 수술 때에도 필요하고요. 원래는 마약이 아니었는데 2011년부터 마약으로 등재되었어요. 환각 효과는 없는데 깊이 잔 듯 개운한 느낌을 줘서 오남용되었대요. 오남용이 문제가 된 게 이게 쓰면 쓸수록 심리적인 의존이 생겨서 계속 쓴다고 하네요. 쓰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용량을 많이 쓰게 되는데 호흡이 억제돼서 사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금단 증상이 없는데 마약이라 할 수 있나요? 아무튼 마약 지정도 우리나라가 최초예요. 막 쓰지 말라는 거겠죠. 수면 마취가 잘 되는지 여부는 주량에 영향을 받는데요. 제 주량이요? 소주 4병 정도? 헉, 마취가 빨리 깰 수 있으세요? 수면 마취 중 토할 수 있으니 금식은 꼭 필요하고요.
병원에서 사용할 때는 산소나 마스크 등 모니터링을 다 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마약 지정이 되었지만 한두 번 사용한다고 건강에 해를 입히지는 않아요. 피임약 복용. 피임약을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피임약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저도 야즈라는 처방 피임약을 3년 정도 먹었어요. 피임약은 생리주기 조절이나 부정출혈 치료, 생리량 과다 치료 등등 치료용 약으로도 잘 사용되고 있어요. 물론 피임도 잘 됩니다. 생리 시작일에 처음 먹고 매일 같은 시간에 한 개씩 복용해요. 다 먹고 나면 일주일 쉬고 다시 먹어요. 4주마다 한 팩씩 소모됩니다. 생리 끝나는 날부터 드시기 시작하시면 피임이 안 돼요. 피임약을 너무 오래 먹으면 나중에 임신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의학적으로는 10년 정도 먹는다 해도 임신이 더 안 되고 그렇지는 않아요. 문제는 지금부터 피임약을 10년 드시면 그동안 나이도 먹는데 그러면 임신에 나이의 영향이 더 클 것 같은데요. 35세 이상이면 아시죠? 아, 생리불순. 잘해도 짜증나고 늦으면 신경 쓰이고 계속하면 기절초풍. 사실 꼬박꼬박 잘한다고 해도 하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힘들죠. 생리전 증후군, 찜찜함, 생리통 등. 그런데 이상하게 하기까지 한다면 산부인과에 오시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생리불순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생리는 컨디션에 영향을 받기가 쉬워요. 저는 평생 잘하다가 이번만 좀 이상한데요. 젊을 땐 잘 버텼어도 앞으로는 피곤할 때 생리불순이 생길 수 있어요. 가끔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처럼 병적인 생리불순도 생기니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기본적인 진찰이 필요해요. 난소 혹이 생긴 경우도 있고요. 호르몬 불균형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생리가 일주일 넘게 계속 지속된다면 어서 병원에 오세요. 생리 끝나고 오신다고 참으시는데 언제 끝날 줄 알고 참으시나요? 산부인과에 피 멈추는 치료도 있습니다. 생리가 2달 이상 안 해도 병원에 꼭 와보세요. 자궁 내막이 너무 오래 정체되면 병이 생길 수 있어요. 호르몬 검사나 생리 유도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생각보다 머지않은 폐경. 생리를 시작하면 언젠가 끝나겠죠? 애증이 생기지만 헤어지면 또 아쉬운. 병원에서 보면 보통 만 50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년 정도에 되는 것 같아요. 저 이번 달 생리가 좀 늦는데 이거 폐경인지 알 수 있어요? 그건 혈액으로 여성 호르몬 검사를 하면 알 수 있는데요. 폐경이 시작한 건지 얼마나 진행 중인지 아무 때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생리를 3개월 이상 안 하거나 갱년기 신체 증상이 나타날 때 검사해 보면 되세요. 식은땀이 나고 열이 뻗치거나 얼굴이 달아오르고 잠이 안 오고 손발이 저리고 폐경이 오기 전에 생리를 더 오래 하는 치료는 없을까요? 아쉽게도 아직 그런 치료는 없네요. 증상 완화라면 호르몬제를 보충해 주시면 되거든요. 여성 호르몬제 중에서 생리하는 것처럼 해주는 약이 있긴 해요. 그럼 폐경일 때 여성 호르몬 치료를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본인 선택인데요. 호르몬제를 5년 이상 드시면 유방암 리스크가 올라간다는데 매우 드물기는 해서요. 그래도 많이 불편한 걸 굳이 참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매년 암 검사를 하면서 먹게 되니까 조기 발견이 잘 되기도 하고요. 약값도 싸고요. 질염은 정말 성관계로 생기는 걸까? 성관계만 하면 질염이 심해져요.
질염은 개인차가 심한 염증 질환 중 하나인데요. 생기는 사람은 계속 생기고 괜찮은 사람은 계속 괜찮은 경향이 큽니다. 물론 질염이 심한데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질염이 심하신데 잘 모르셨나 봐요. 냄새가 심한데. 진짜요? 그런데 이런 질염들을 보면 진짜 성병 같은 세균으로 생기는 질염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대부분은 성병균과 관계없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런데 왜 관계할 때마다 악화되나요? 이것 때문에 남친하고 싸웠어요. 성관계로 전염이 안 되는 세균도 관계 자체가 염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관계 후 너무 열심히 씻어서 면역도 다 씻겨나가거나 비위생적인 손톱으로 만졌다거나 그러면 세균이 번식해요. 특히 질내의 유산균이 질의 산성을 유지시켜주는데 이 산성 방어가 깨지면 곰팡이나 잡균이 침범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런 질염들은 아주 나쁜 세균은 아니라서 치료를 받으시면 무척 쉽게 좋아집니다. 한 번 치료받으니 허무하게 좋아지네요. 그동안 고민했던 시간들 무엇? 저도 종종 피곤하면 걸리는걸요. 걸린 사람만 아는 고통, 방광염.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산부인과지만 가장 절실할 때가 있다면 바로 소변이 불편할 때가 아닐까요? 화장실을 500번 가고 아프고 피나고 찌릿하고 진짜 미쳐요. 소변이 콜라색이네. 여자들은 구조적으로 요도가 짧아서 톡하면 방광염에 걸리기 쉬워요. 저도 자주 걸려서 참 힘들더라고요. 찬데 앉아 있다가 걸리고 잠을 못 자도 걸리고 피곤해도 걸리고 여성의 60%는 걸려본 경험이 있어요. 방광염은 꼭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 염증입니다. 그냥 방치하다가 신장의 염증인 신우신염까지 진행될 수 있어요. 입원 치료하고 고생하게 돼요. 약국에서 얼른 약 사 먹었는데요. 증상이 계속 있어요. 일반 약은 생약 성분이라 항생제가 아니에요. 항생제는 처방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먼저 병원부터 오셔야 해요. 빨리 치료하면 빨리 좋아지고 오래 참으면 약도 오래 먹어야 합니다. 질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정말 흔해서 질염 때문에 방광염이 재발되기도 해요. 같이 치료받으면 더 편하겠죠?